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록스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0년 새해 복 엄청나게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2019년에 제가 어떤 신발들을 모았는지 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떤 신발들을 구매를 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2019 신사용 연말정산. 과연 그는 어떤 신발을 샀는가?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신발을 소장의 목적으로 구매를 하진 않습니다. 다 실착으로 구매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셀로 구매를 한 적이 없어요. 뭐 선착이든 드로우든 스크래치든 일단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내가 신을 수 없는 신발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깔끔하게 포기를 합니다. 더 이쁜 신발들, 더 나은 컬러들은 뭐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발은 또 더군다나 소모품이잖아요. 오랫동안 신지 않고 소장만 해두면은 가수분해가 온다던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실착용으로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 뭐 대장급 신발들 왜 없어? 스니커 매니아라면서 이것도 없어? 라는 말은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살 수 있으면 사고 살 수 없으면 안 사요. 아무튼 이 바닥에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에는 조던류들을 좀 모아놨고 이쪽 그 외쪽의 것들을 좀 깔아놨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들은 그냥 대충 아무거나 집어서 DP용으로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조던류부터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제가 이거를 구매한 날짜들을 좀 기억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굉장히 좋겠지만 제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아무거나 소개를 시켜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지요. 아, 배고파. 우선 제일 제 손에 가까이 있었던 이 녀석부터. 이 녀석은 조던 1 로우 블랙토 모델이죠. 이 블랙토 하이 모델이 굉장히 인기 있는 컬러웨이잖아요. 그래서 로우 모델도 함께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반판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전국 매장에도 다 풀렸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계속 리스트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나왔다, 또 스탁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블랙과 화이트, 레드의 컬러 조합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그런 컬러의 조합이죠. 그래서 인기가 많고 홍대나 오프라인에서 이제 드로우나 뭐 이런 걸 할 때 드레스 코드가 조던 1이다 그러면 정말 많이 보이는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이걸로 할게요. 이 녀석은 신사용에도 리뷰가 들어가 있었죠. 뭐야? 오씨! 날라갔네 이거. 와, 이제 알았어요. 피어리스 모델인데 원래 여기 행택이 달려있는데 행택이 날라가고 없어졌네요. 어디 갔지? 아무튼 이 녀석은 조던 1 하이 그리고 피어리스 컬렉션으로 출시된 이 시카고2 UNC라고 하죠. 시카고 컬러와 UNC 컬러가 함께 들어가 있는 에나멜 소재의 신발입니다. 제가 조던 1은 항상 반업을 해서 85를 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85를 하면은 두꺼운 양말을 신었을 땐 괜찮은데 얇은 양말을 신으면 좀 헐렁헐렁해요. 그래서 85를 한번 도전을 해봤던 녀석입니다. 근데 굉장히 껴요. 에나멜 소재라서 더더군다나 잘 늘어나지도 않는 것 같고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도 몇 번 신으니까 또 편해지더라고요. 잘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매력 있는 녀석이에요. 정말 존재감 확실하고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신을 수 있는 그런 조던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녀석 짚레드 컬러입니다. 블랙과 화이트 그리고 레드 컬러,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할 수 없는 컬러의 조합이죠. 그리고 이 밑에 미드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세일 컬러로 해서 화이트는 아니에요. 요거랑 요거랑 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 녀석은 가죽도 약간 광이 좀 반지르르하게 나고 굉장히 좀 빈티지한 느낌이 확 살아있습니다. 그냥 얼핏 보면 한 80년도에 출시된 신발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그런 가죽을 가지고 있어요. 조던 1이 앞코도 잘 찌그러지고 주름도 굉장히 많이 잡히는데 그런 주름까지도 이 멋으로 좀 담아낼 수 있는 굉장히 잘 신고 있는 조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신어도 다 잘 어울려요. 그 다음으로는 조던 1 미드 모델입니다. 이것도 이 멀티컬러 해가지고 이게 뭐였더라? 레이커스 컬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들어가 있죠. 이것도 매장에 좀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떴다 그러면은 다 사러 가고 그런 신발이어서 저도 돌아다니다가 하나 보이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사고 나서 보니까 좀 안 신게 돼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로우는 로우대로의 맛이 있고 하이는 하이대로의 맛이 있습니다. 근데 미드는 그 맛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하게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3번, 4번도 안 신었던 것 같아요. 한 이쯤에서 로우와 하이와 미드의 차이 설명을 드리자면, 왜 하이냐? 발목이 높죠? 미드는 중간쯤 오니까 미드라고 하겠죠?
근데 이게 외관상으로 보면은 그냥 얼핏 보면은 잘 티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조던 1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단박에 알 수는 있죠. 힐컵 쪽을 보면은 낮죠, 미드가. 뒤쪽 발목이 올라오는 이 높이가 서로 다릅니다. 슈레이스를 끼우는 구멍도 미드는 8개고 하이는 9개입니다. 그리고 재질적인 부분에서도 이 하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컨셉이 있지 않는 이상은 다 일반 소가죽으로 나와요. 뭐 스웨이드나 이런 재질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미드나 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토 부분을 거의 다 스웨이드로 항상 만들어서 좀 그 차이를 둡니다. 뭐 물론 아닌 모델들도 있어요. 미드 모델 중에서도 다 가죽, 올 가죽인 모델들이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다 이 토 부분을 스웨이드로 만들기 때문에 확실히 하이 모델이랑은 좀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 모델은 설포 부분의 탭도 항상 이 점프맨이에요. 하이 모델은 항상 이 스우시가 들어가죠. 하이 모델 중에서도 이 점프맨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먼즈라든가. 그것도 이제 매번 모델이 나올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탭이 스우시가 들어가냐 아니면 점프맨이 들어가냐에 따라서도 인기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 정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잘 안 신어요 이거는. 네, 이거는 바로 얼마 전에 구매를 해서 리뷰로도 남겼던 줌 피어리스입니다. 이 녀석은 전장으로 이제 줌 에어 유닛이 들어가서 굉장히 폭신폭신한 착화감을 줌과 동시에 풀 리플렉티브가 들어가서 아주 반짝반짝해요.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이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신었을 때 이게 85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이 줌웨어 유닛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타이트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신고 한 10몇 시간을 촬영을 한 날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발이 아팠어요. 근데 그거를 좀 거치고 나니까 이제는 좀 발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신고 다니고 있고, 일반 조던 1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착화감, 폭신폭신한 느낌이 확실히 느껴져요. 발이 요렇게 있으면은 이 발의 이 가해 쪽 부분까지 쿠션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딱 요 중간 부분만 볼록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이질감이 있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일반 하이 모델보다는 훨씬 좋은 착화감이에요. 그리고 이게 풀 리플렉티브다 보니까 앞코에 주름이 질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그게 티가 많이 납니다. 다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죠. 얼핏 보면은 되게 좀 오래 신은 신발 같고 흉할 수도 있지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녀석 또 얼마 전에 리뷰를 통해서 소개시켜드렸죠. 블러드라인, 빨간 선들이 보여있는 짐레드랑도 그때 비교를 했는데 짐레드랑 좀 비슷한 컬러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매를 하지 않고 와이프를 위해서 와이프 사이즈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 녀석도 정말 비운의 모델인 게 그때 뭐였지? 트블이었나? 트리플 블랙이 리스탁 됐을 때였나? 같은 날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트블 쪽에 다 사람들 몰리고 이 녀석은 굉장히 인기가 없어서 그 다음날 매장에 가도 남아있을 정도로 좀 비운의 모델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와이프의 첫 조던 1 입문 모델입니다. 아주 만족하면서 신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요건데, 자, 이 녀석 이거는 미드 모델입니다. 아울렛에서 정말 운 좋게 구매를 했어요. 290 사이즈인데 화이트 베이스 컬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발이 커 보이지는 않아서 잘 신고 다녀요. 약간 그 카와이 맛이 좀 나죠. 카와이 레너드를 모티브로 한 모델 하나 있잖아요. 여기 다 은색 돼 있는 그 모델이 이제 카와이 레너드가 MVP를 받으면서 굉장히 떡상을 했는데, 그거랑 얼핏 보면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의 조던 1 미드 모델입니다. 일단 아울렛에 가면은, 저도 아울렛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편인데 득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던 1 하이도 없고 미드도 없고 뭐 로우도 다 없는데 정말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모델이에요. 보통 미드 모델의 정가가 한 15만원 뭐 이 정도 하는데 한 6만원 정도에 아주 득템을 한 그런 모델입니다. 정말 잘 샀어요. 그리고 잘 신고 다닙니다. 아울렛에서 제가 많이 구매를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아울렛에서 구매를 하는 팁 같은 것도 나중에 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녀석, 이 로우 모델이죠. 이것도 아시는 분들 뭐 없을 거예요. 이게 일반 로우 모델이 아니고 어디지? 영국인가? 어딘가에 풋 어사일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만 한정 발매된 로우 모델입니다. 처음에 보자마자 이 노란색 스우시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낼름 구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온리 UK 배송이에요. 그냥 무대뽀로 한국 주소로 해가지고 주문을 했더니 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사이즈가 잘못 왔어요. 290이 왔습니다. 저는 80을 신청을 했는데 90이 왔더라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면 이번에는 80 사이즈로 다시 한국 배송을 요청을 해봐야겠다 신청을 했더니 딱 리젝 당했습니다. 아까 이것도 90 사이즈인데 이거랑은 다르게 블랙 베이스라서 발이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이쁜데 못 신고 있습니다. 발이 더 커지고 몸이 더 커지면은 신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던이 또 여기 있죠. 제 리뷰에도 올려놨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플라이트 모델인데 이 가죽이 타공 가죽이에요. 그래서 일반 조던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그런 의미들이 담겨있는 이런 프린팅들, 그리고 사인도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신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신발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아무래도 컬러 때문인지 그리고 이 재질 때문인지 인기는 그렇게 그닥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녀석, 이거 좀 꼬질꼬질하네요. 조던 1 로우 여성용 우먼즈 슬림 모델입니다. 끈이 없죠. 똑딱이로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인데, 이게 사실 좀 인기가 별로 없는 모델이에요, 이 슬림 모델이. 저도 이거를 뭐 홈페이지에서 사진으로만 보고 했을 때는 이걸 도대체 왜 사서 신을까, 조던 1 로우에 대한 모독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신어보니까 정말 예뻐요. 여성분들이 신기에는 일반 로우보다 훨씬 예쁜 모델이 바로 이 슬림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도 정말 잘 신고 있어서 이렇게 꼬질꼬질하죠.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신는 신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여자친구분한테 조던 1을 꼭 신기고 싶다. 근데 하이 모델은 좀 부담이 되잖아요, 여자분들이 신기에. 그럴 때는 로우 요 슬림 모델을 한번 살짝 선물을 해서 건네보시면은 좋아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또 아울렛을 갔습니다. 가서 이 녀석을 발견을 했죠. 이런 거 하나 발견하러 가는 그런 재미에 아울렛을 좀 많이 가는 편인데, 이것도 역시나 조던 1 로우 슬림 모델이죠. 블랙과 화이트 레드의 이 블랙토 조합의 컬러웨이입니다. 정말 득템을 한 거죠. 아까 소개시켜드린 이 녀석과는 다르게 이 녀석은 스우시가 이렇게 타공으로 되어 있는 스우시인데, 얘는 이렇게 자수로 볼록이로 되어 있는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조던 1 로우 슬림 모델입니다. 역시나 와이프가 대만족을 하는 전 녀석처럼 꼬질꼬질해질. 그래서 요렇게 커플 슈즈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 녀석 조던 11 남뱀피 모델입니다. 이 녀석은 와이프랑 커플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11 모델은 사실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발이 크잖아요. 왕발에다가 이제 발볼러에다가 발등러인데, 요거를 신으면 발이 더 커 보입니다. 뚱뚱한 스타일이잖아요.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잘 신지 않는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만, 11은 정말 인기가 많은 모델이고, 남뱀피 같은 경우에는 10몇 년 만에 리스트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홈페이지에서 선착으로 구매를 했고, 와이프는 GS 사이즈로 매장에 가서 하나 남은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네, 더 할 말은 없네요. 그 다음은 이제 조던 왜 이렇게 많아. 요 녀석이 이제 제 신사용 채널에 역사적인 첫 번째 영상을 기록했던 바로 그 녀석입니다. 네, 조던 6 파리 생제르맹 콜라보 모델이고요. 여전히 본드 냄새 나네. 개인적으로 조던 1을 가장 좋아하지만 조던 6도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좋아라 한다기보다는 이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파리 생제르맹 콜라보가 나왔을 때 콜라보 모델이기도 하고 이 컬러웨이도 굉장히 예쁘고, 그래서 냉큼 구매를 했습니다. 26만 9천 원이라는 사악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하고, 이거 내가 잘못 샀나 했는데 실제로 와서 박스를 딱 까보니까 이쁘다 하면서 잘 신고 다니고 있어요. 이 슈레이스에 스토퍼가 달려있어서 끈을 묶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고, 고구마가 물 먹는 소리입니다. 이제 조던 끝났습니다. 조던 끝났네. 이제 아직도 반 남았어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자, 요 녀석은 퓨마 한 코펜하겐이 콜라보를 한 알터레이션 PN1이라는 모델이에요. 퓨마가 사실 굉장히 콜라보를 많이 하고 굉장히 예쁜 신발 그리고 예쁜 콜라보 의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렇게 크게 인기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잘 찾아보면은 굉장히 예쁜 모델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도 괜찮습니다. 얘가 13만 9천 원이었나? 아무튼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죠. 어글리한, 보시면은 거의 뭐 항공모함 같잖아요. 약간 어글리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이 라인들이 굉장히 좀 깔끔해요. 그리고 컬러 조합도 포인트로 주기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한동안 좀 잘 신었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가 스웨이드예요. 토 부분이 스웨이드인데 스웨이드에는 뭐가 묻으면은 지우기가 쉽지가 않죠.
좀 조심조심하면서 신는다고 신었는데도 좀 아코가 좀 많이 더러워졌어요. 장시간 신다 보면은 살짝 좀 발이 아픕니다. 이렇게 좀 항공모함 같지만은 쿠션이라든가 이런 게 살짝 좀 불편해요. 그래서 자주는 안 신고 있는 신발이에요. 그리고 지금 날씨랑도 좀 안 어울리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은 테일윈드 4. SNS가 20주년을 기념해서 테일윈드도 그 당시에 20주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념해서 콜라보를 해서 전 세계 단 2,000종만 나온 굉장히 유니크한 신발이에요. 다른 건 하나도 안 주더니 이딴 것만 줍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예뻐서 딱 보니까 정말 신어도 예쁠 것 같은 이 컬러웨이, 그리고 좀 의미가 담겨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드로우를 넣고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 2,000족이라고 하는데 1999족이네. 1999족인데 제가 이 국내 커뮤니티에서 본 당첨된 사람만 4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그런 거 보면은 이게 1999족이 맞나? 라는 좀 의심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종종 신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은 이 에어맥스 데이를 기념해서 시티팩으로 나왔던 에어맥스 98 뉴욕 모델입니다. 이 시티팩이 뉴욕, 상하이, 런던, 파리, 서울 이렇게 5가지가 나왔는데 제 관심사는 오로지 이 녀석이었습니다. 서울은 약간 좀 까다롭게 드로우를 해가지고 신청을 안 했는데 디자인으로는 이 녀석을 원탑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녀석을 구매를 했는데 도쿄도 있었어요. 6개 도시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처음에 받고 와 이쁘다, 만족스럽다 라고 신고 다니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아울렛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파리 모델, 뉴욕 이 모델, 도쿄 모델 이렇게 아울렛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받고 대신에 이제 왕발 사이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98 모델이 발이 굉장히 좀 아파요. 이 앞코 부분이 생각보다 얄쌍합니다. 그래서 이 새끼 발가락이 저는 굉장히 좀 아프더라고요.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잘 신게 되지는 않는, 손이 가지는 않는 그런 신발이에요. 그리고 이제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이 리액트 87, 리액트 엘리먼트 87 모델입니다. 87 모델은 지금 단종이 됐고 55 모델은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죠. 87과 55의 차이점은 요 반투명 가피. 55 모델은 약간 좀 보급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가격도 좀 낮습니다. 87 모델은 작년부로 단종이 됐고요. 더 이상 나올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만 또 언제 나올지는 모르죠. 그거는 둘 다 홍대 스니커즈 매장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게 87 모델도 컬러별로 굉장히 좀 높은 리셀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델도 있는데 이 두 녀석은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87 모델의 이 약간 복잡한 패턴과 복잡한 디자인, 그리고 이 반투명 가피, 다양한 소재들, 그리고 리액트 이 폼, 쿠션감 이런 게 다 맞물려서 굉장히 좀 예쁜, 잘 만들어진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 리액트 폼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봐도 그냥 청소하기 힘들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끼는데 그거를 매번 닦아내주는 게 굉장히 좀 귀찮습니다. 와 이거 빨리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한 30분 나오겠네요. 더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이것도 역시 리액트 폼을 가지고 있는 ISPA Improvise Scan Van Z 나오자마자 예쁘다. 그래서 인기도 많겠지 하고 홍대 스니커즈 문 열기 전에 가가지고 대기 탄 다음에 구매를 했는데 와 이건 뭐 집에서 편하게 클릭 질러도 구매를 할 수가 있었던 아무튼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구매를 하고 잘 신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뭐 고구마 산책을 시킨다던가 편하게 운전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자주 신습니다. 제가 벨로스터 N을 구매를 하고 나서 감각이 중요하잖아요. 클러치 때문에 리액트류를 굉장히 많이 신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 익숙해진 다음에는 여기는 어떤 신발을 신어도 뭐 운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의 이 벨로스터 N 클러치 감을 확실하게 익혀준 그런 아주 고마운 신발이기도 하고 리액트 폼이 확실히 편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로 갈까요? 네, 사카이. 제가 이 2019년 처음으로 드로우에 당첨됐던 제품입니다. 사카이는 너무나 유명하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말 만족하는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 디자인, 컬러, 이 독특함, 구조, 그리고 착화감까지 굉장히 만족하는 신발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녀석은 카이리 스펀지밥 모델이죠. 5가지가 나왔잖아요. 스펀지밥, 다람이, 징징이, 집게사장, 하나 뭐야? 어찌됐든 그거랑 같이 이제 얼마 전에 10월달인가? 파인애플 하우스까지 이렇게 총 6가지가 출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메인인 이 스펀지밥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 스우시 같은 것도 이렇게 스펀지밥을 상징하는 쭈글쭈글한 스우시가 들어가 있고 각 모델별로 솔직히 다 모으고 싶어
싶었던 그런 소장 욕구가 팍팍 드는 그런 신발이었어요. 이것도 사실 신고 싶어요. 신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농구하다 보니까 정말 타이트합니다. 제가 285를 했는데 일단 여기서 안 들어가요. 일단 여기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못 신고 있어요. 유일하게 제가 사서 신지 못하는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너무 예쁘잖아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나이키 에어 맥스 180 엠부시 콜라보 모델. 이 녀석도 아울렛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사실 확실히 좀 저평가가 된 신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엠부시 자체가 약간 우먼즈 디자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도 사실 얼핏 보면은 발목도 좀 높고 이렇게 앞에 가피도 이렇게 매끈하게 슈레이스 없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 디자인 자체도 약간 여성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신어보면은 이렇게 잘 만들어진 신발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신는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발렌시아가의 그 스피드런인가? 이름도 생각 안 나네. 그거랑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지퍼를 이렇게 싹 내리면은 안쪽에 발 전체를 싹 감싸면서 잡아주는 약간 양말 같은 그런 게 이중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서 신으면은 착화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나이키 신발인지 아니면 뭔지 사실 일반 사람들이 보고는 잘 구분을 하지 못하죠. 그런 매력도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주류 신발들을 좀 좋아해요. 좀 특이하고 남들 잘 안 신는 신발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엠부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녀석은 아직도 아울렛에 가면은 남아 있습니다. 좋아요 진짜. 잘 신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갈게요. 이거 피스 마이너스 원. 이거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신사용에 20만 뷰를 처음으로 찍어준 바로 그 신발이고요. 이게 하이피스트에서도 올해를 빛낸 신발을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1등을 차지한 신발이기도 하고요. 국내 아티스트가 나이키와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인기 있는 신발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신발을 이렇게 신고 있다는 사실에도 굉장히 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20분 찍었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아크로님 프레스토죠. 이것도 아울렛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아울렛에 잘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한정판 신발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크로님 같은 경우에는 이 테크웨어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죠. 제가 신는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정말 딱 봐도 테크웨어 느껴지죠? 와이프도 신으면은 약간 좀 여전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보고 있는 저로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예쁜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성분들이 좀 소화를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 신발이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나이키 오프화이트 베이퍼 스트릿 우먼즈 3가지 컬렉션으로 나와서 줌테라 카이거 5 베이퍼 스트릿 그리고 와플 레이서까지 이렇게 3가지가 출시가 됐죠. 이 녀석의 특징은 이제 이중 슈레이스 구조 그리고 요 케이블 타이 그리고 이중 가피 그리고 요게 아웃솔의 이 고무 스파이크인데 제가 그때 리뷰를 할 때 스파이크가 얼마나 나갔는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린다 그랬는데 뭐 거의 의미가 없어요. 다 나갔어요. 일단 발이 닿는 부분은 다 스파이크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두 개 같이 나이키 디아입니다. 디아. 이 디아 모델은 여자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주도를 해서 탄생한 신발이 바로 이 디아죠.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디자인도 여성스럽고 여자들이라면은 누구나 만족스러워할 만한 신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어디에 신어도 다 괜찮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와이프도 출근할 때 아니면 뭐 산책할 때 외출할 때 다 잘 두루두루 신는 신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디아가 예전에 그 테아랑 좀 약간 비슷한 느낌 있잖아요. 굉장히 좀 확 하고 인기를 끄는 반짝하는 그런 모델.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뽑아놨나 봐요. 그래서 아울렛에 가면은 여성용 사이즈 쪽에는 다 디아입니다. 어떤 컬러든 디아 모델 하나는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선물할 때도 좋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두 개 같이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지부스트 350이고요. 이게 클라우드 화이트, 이게 시트린 모델입니다. 올해 나온 이지부스트를 다 도전을 했지만 다 떨어지고 요거 두 개 됐죠. 근데 요 두 개가 수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첨이 되셨더라고요. 부스트 폼은 확실히 착화감이 엄청나게 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아웃솔이 약간 얘랑 좀 비슷하죠. 약간 항공모함처럼 이렇게 넓게 퍼져있는 아웃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지지력도 괜찮고 걸어다니다 보면은 불편한 점이 정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신게 되는 신발이기도 해요. 이게 얘가 좀 있어가지고 얘를 신기가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이 녀석 아직 개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350이 굉장히 좀 요즘 컬러를 남발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죠. 조던에 비해서 역사가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뭔가 콜라보를 아직 진행을 하지도 않았고, 그건 이제 뭐 이지 카니에의 좀 성향이기도 한 것 같은데 좀 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델 하나로 컬러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울고 먹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게다가 가격도 싸지 않잖아요. 289,000원인데 어쨌든 신으면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마지막이네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신발은 이거죠. 볼품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커스텀을 했던 에어포스 1이고요. 3번 정도, 4번 정도 신었는데 제가 사실 마감제를 안 뿌렸어요. 제가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좀 드렸다면 마감제까지 확실하게 뿌려서 요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드렸을 텐데 그냥 뭐 어차피 내가 신을 건데 해서 신었더니만 죄다 까졌습니다. 근데 이 까진 게 뭐 개인적으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약간 좀 피마원 같은 느낌도 조금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욱스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번 달부터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할 거고, 이거를 많은 분들이 고민을 좀 해주셨어요. 뭐 100원에 팔아라, 1000원에 팔아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구독을 해야만 내가 이 선물을 줄 거다 라는 말을 언급을 하지 않으면은 뭐 이벤트 뭐 그냥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떤 지침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가지고 저도 굉장히 애매한데, 유튜브 공지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벤트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찾아보면은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커스텀을 다음번에는 좀 더 저의 스타일대로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래 찍었네요. 이거 다 보신 분들은 정말 용자입니다. 제가 굉장한 칭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잘했어. 네, 이렇게 제가 2019년에 구매를 했던 신발들은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소개를 못 시켜드린 신발이 2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딴 데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미스가 돼가지고 아예 신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와이프를 위해서 구매를 했는데 와이프가 애초에 신을 수 없는 사이즈여가지고 그래서 딴 데로 보냈습니다. 나이키 어댑트 BB 맥컬러랑 트래비스 스캇 조던 6를 아쉽게 보내게 됐는데 뭐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샀네요 진짜. 아무튼 어찌됐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신발을 구매를 하고 컬렉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셀가, 인기 있는 모델은 당연히 한정판이다 보니까 되팔 때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또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겠죠. 만약에 뭐 이런 거 하나 샀는데 리셀가가 얼마가 붙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신발의 예쁨과 안 예쁨을 가르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신발은 자기가 신고 다니는 건데, 자기가 소장하고 싶어서 모으는 건데, 자기가 눈에 이쁘면 됐지 이게 리셀가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구분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래 구매를 한 신발들 중에 마음에 들지 않은 신발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다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다 잘 신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사면 되지.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신발이면 애초에 그냥 구매를 안 하면 돼요. 이거는 좀 리셀가가 붙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구매를 하고, 뭐 그런 식의 좀 과열된 이 스니커 시장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더 건전하고 올바른 스니커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제가 이렇게 깔아놓은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쫙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렸고, 여러분들도 2020년에는 원하시는 신발 다 정가로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